아시다시피 이상민, 신원 씨 그리고 백종욱은 잘 모실 거예요. 제 3차장인데 완전히 개 피박 썼습니다. 윤석열. 네. 언뜻 보면 이상민은 좀 우호적인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윤석열이 제일 골 때렸어. 자백을 했어. 왜 자기가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거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신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저렇게 나올 줄 계속 예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오늘 그리고 오늘 등장할 이상민 장관부터 등등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뭐 못한 얘기지만 제 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분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들이 주안점을 주는 거는 형사적인 그러니까 검경 공수처 조사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 답변이 있고 이상민 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국회 청문회 증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문회 증인은 다 증언 거부를 하거나 또는 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건 말을 안 했습니다. 형사적인 거 다 증거가 나오고 압수수색 앞으로도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 못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는 본인 할 얘기 하는 거고 저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분은 황당하게도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정무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는 립서비스를 해도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헌재가 중요한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파면 대상자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친소관계 옆에서 쳐다보고 하니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중시해서 하는 건 형사재판. 그래서 다 양면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할 때 거짓말하네 하고 흥분하실 필요 1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해도 실체적 진실, 사법적, 정무적 판단 이게 이제 헌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날 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2년 6개월 회상해 보면 떠듬떠듬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 하는 짓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망각을 활용해서 뭔가 이상한 그 정치적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단언컨대 윤석열은 내란 안 일으켰어도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죽하면 미리 보는 탄핵소추 의결서라는 책을 쓰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하도 탄핵 사유가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윤석열 이자가 법원 나와서 오늘 헌재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시면 줄 탄핵이 아니라 줄 남 탓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끝까지 저렇게 자기의 외골수길만 갈 수 있는지 정말 참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 계엄의 사유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부정선거까지는 제가 동의는 안 되지만 그래 뭐 언뜻 본인이 들으면 그럴듯하지. 나름의 네. 뭐 착각에 빠져서 망상이었겠다. 네. 아니, 오늘 수준은 더 떨어지잖아요. 박수 안 해줘가지고 눈길 안 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러면 내란 일으킨 겁니까 지금? 아 무슨 뭐 오은영 선생님 불러서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정말. 금쪽이 원래 아닙니까? 갈비져요. 그렇죠. 아니 금쪽이 아니 아버지가 고무호수로 때렸다고 하는데 진짜 고무호수로 왜 맞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이 박수 받고 싶고 눈길 받고 싶었으면 정치를 했어야죠. 잘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연설을 잘하면요. 과거에 유승민 의원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야당이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박수를 못 받았고 탄핵도요. 노동부 장관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가장 방송을 장악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가장 대통령 따까리 같은 사람을 앉혀놔요. 유병호 같은 사람을. 근데 탄핵 안 시킵니까? 본인이 탄핵당할 짓을 하고 탄핵당하니까 왜 자꾸 줄탄핵시키냐고 또 화를 내요. 경로를 해요. 지금도 얘기 다 들어보면 자기 반성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자는 더 이상 이제 대화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민적 고모호스 빨리 파면을 선고해서 국민적 고모호스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할지 마음을 좀 헤아려봤어요. 무슨 생각일까 도대체? 윤석열 입장에서 예, 윤석열의 입장. 불가능할 텐데. 근데 윤석열의 생각이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탄핵은 포기했다. 음. 탄핵은 포기하되 내란죄만큼은 무죄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파면되면 그냥 물러나서 살면 되는데 내란죄는 무기징역이잖아요. 사형이야 전부 다 내란 수개니까. 그래서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거에 1번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나왔던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국무회의가 지금 쟁점입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는 사실 내란죄하고는 상관없어요.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만 상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엄을 청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사인 안 했어요. 그거 물어보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자백이에요, 자백. 헌법을 위반했다는 그냥 막 얘기해요. 근데 예민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뭐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고 막 이런 얘기하는 근저의 심리는 내가 내란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의회 독재 자체가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형사처벌은 과하다. 뭐 탄핵은 어쩔 수 없고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네. 그 과정에서 오늘 보면 이상민이랑 거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뻔했어요. 내가 12월 6일 날 내가 전자서명하라고 쫙 보냈는데 말이야. 그거 행자부 장관이 챙겨야지 이 새끼 너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완전 오늘 이상민 온 거는 윤석열한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의원님도 제가 좀 네. 얘기를 하면요.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그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 그래갖고 예를 들면 당 대표와 3자 만나고 그다음에 양자 만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근데 윤석열 재임 이후에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국회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었던 위원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비서실장한테 여야 영수회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윤석열 뽑지 않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아니 똑같다. 우리 민주당이 제1당인데 제1당 대표 왜 안 만나냐. 대화해라. 그다음에 타협을 안 했다는데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우리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양보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저쪽에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놓고서 대화 타협을 안 했다. 로텐도홀에서 우리가 항의한 적이 있죠. 그러나 윤석열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존중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같이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다 봤죠. 예, 함께. 그리고 네네.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 완전히 쫄보죠. 박수 받을 짓을 했어야지 박수를 치지. 근데 그런 거 아닌가요? 대화와 타협 이야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그 힘이 없어도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숫자가 적어 대화 타협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여당이죠. 아니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잘못하는 거 전임 시장이 잘못했다 그러고 전임 시장은 그 앞에 시장 잘못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전임이 잘못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납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윤석열만 예외예요.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면 약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면 지 맘대로가 지가 그걸 안 해놓고 지금 무슨 야당 편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 공개처럼 뭘 하나 하면 지난 총선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죠. 용산에서 만나가지고 단독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만났지 않습니까? 협상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양정철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뭔가 내용을 놓고 두 사람이 협상을 했는데 이게 사통이 깨져 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뭔지 알죠. 윤석열이 제안한 것도 아는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져 버렸지. 이게 지금 대화와 타협을 한 가장 중요한 시도는 지난 총선 이후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만나서 시도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깨졌느냐 이제 역사가 밝혀줄 건데요. 곧 튀어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걸 지금 알고 있는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 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땡땡땡입니까? 그것도 말 못하겠다. 땡땡땡땡입니까? 그것도 말 못하겠다. 역사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대화와 타협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시도를 했어요. 그때 깬 인간이 누군데? 이재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쪽이고 윤석열은 천하
진짜 하늘이 준 기회를 가졌을 때 그때 깨어버렸다고요. 그런데 무슨 지금 저걸 나와가지고 지죽을 판에 없는 말을 정말로 입만 버리면 구라 때린다고 지금 시민이 군인 때렸다는데 개업날 정치한 전 유튜브 영상 1시간 16분쯤 보면 군인이 시민 패대기 치고 여러 명 뭐 이렇게 주먹질한 게 영상 나오는데 저 입벌구 윤석열 이러면서 정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런 윤석열을 상대로 국민이 참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네, 드립니다. 저는 전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뭐 영어 잘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통령은 걸어다니는 정치인 거예요. 숨쉬는 게 정치고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면은 이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의 기본이 딴 건 다 안 해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국민 통합입니다. 사면권도 국민 통합 때문에 준 거예요. 사법부의 권위를 깨면서까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면 누구만 했습니까? 상대 진영을 사면해 주라고 사면권 줬는데 정호성 같은 자 자기가 수사했던 문고리 국정농단 주범 문고리 사면시켜서 자기 비서관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반정치, 정치 혐오, 상대 죽이기 늘 특수부 검사 DNA식으로 정치를 죽여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 안 했죠. 그러니까 나라 개 박살이 났죠. 그래놓고서 지금 정치를 안 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도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했으면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정치를 했으면요. 3분의 2 의석 탄핵 의결 절대 못 시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민심이 안 따라오는데. 근데 본인이 부정선거 지금 조금 그 뭐 세이브 더 코리아 뭐 다 요쪽 사람들 부정선거 그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고 국정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 대가 결국 국회가 돌아서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 이제 내란으로 그냥 집에 돌려 보내고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고 자기 처절한 반성을 해도 역사 앞에 지금 뭐 용서해줄 마음은 국민들이 없죠. 그래도 마음에 좀 불쌍함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동정도 못 받을 짓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저는 신 봅니다. 변호사 이야기들은 완전히 중독돼요.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근데 왜 내 속이 시원해?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내 속이 시원해? 아니 좀 답답해. 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면서 여기는 옳은 말씀만 하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사하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네. 강덕과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유. 근데 신 변호사가 이제 일부 이 극우한테 기댄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발표한 지난번에 그 녹취 공개한 거 해보면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자도 다 쓰려야 되고 극우도 다 쓰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 기대하는 거 윤석열 손에 의해서 쓸려나가는 수도 있다. 이미 자기들이 분명히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은 중도에서 약간 진보 이 정도죠. 극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요새 이재명 대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원래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이게 DJ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정체성이었습니다. 중산층, 중도, 서민 좀 진보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큰 틀의 정책 고민하고요. 큰 틀의 정치적 비전 만들어 간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